예, 드디어 분리형 교량 중분대를 타설을 하고 있어요. 자, 이쪽 면 뭐 잘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브레더 자국 같은 경우도 염려를 많이 했는데 자국도 없지요. 면도 좋고요. 선형도 좋고 높이도 아주 좋습니다. 잘 나왔어요. 이 반대편으로 할까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바이브레더 자국도 없고요. 면도 좋고 높이 선형 아주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준비 작업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좀 뭐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부착을 했는데 너무 왕방울만하게 부착을 하다 보니까 이쪽 보세요. 면이 안 좋잖아요. 지지부리하니 정말 면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왕방울이 진행을 하려면 뚫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뚫고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 다이크는 본선 포장과 달리 이 면이 뒤로 밀리는 속도와 장비가 나가는 속도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뒤로 밀린단 말입니다. 밀리면서 전진을 하는데 얘가 이 왕방울이 뚫고 나가는 거죠. 뚫고 나가면 얘가 뒤로 밀리겠습니까? 같이 끌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면이 안 좋은 겁니다. 살짝 표시만 해줬어도 참 좋았을 텐데 요것 때문에 신경을 제가 많이 썼습니다. 면도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슬럼프를 높게 타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현상 때문에 지저분합니다. 여기 관리자들도 왜 이러냐. 이것을 부착한 사람이 왜 이렇게 부착했는 이유가 있어서 부착을 했을 건데 저하고는 좀 생각이 약간 틀립니다. 좀 조그맣게 아마 몰트 공장에서 이렇게 크게 매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와가지고 어떤 이유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달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달았으면은 좀 표시만 나게 살짝 조그만하게만 해도 충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면이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이 면이 안 좋으니까 우리 작업자들이 다 이게 면 보수를 한 거예요. 살짝 표시만 돼서도 괜찮은데 지금 골재 분리 다 일어났죠. 그리고 현장에서도 조금 뭐라 그럴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느냐. 근데 이제 이게 볼트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것이 아니고 빌려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건 볼트를 제가 봤을 땐 수정을 하는 게 나을 겁니다. 꼭 이것을 고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왕방울을 저 칼날 끝부분도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것을 반대를 합니다. 왜 이게 크면은 이게 벌어지는 현상이 갈라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좀 작게 해서 이게 상당히 쫙 붙어 있으면은 나중에 균열이 유두가 됩니다. 얘와 얘 피복이 충분히 유지가 되고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한 3cm 밑으로 수질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3cm 밑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 아니고 옆에 같은 경우는 한 2cm 정도. 그래서 이제 여기 사선으로 아니면 가운데로 균열 유두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나왔어요. 뭐 우리 분리형 교량 중분대 같은 경우는 수질풀만 안 끊어줘도 뭐 잘 나온 건데 좀 면도 좋고요. 이 정도면요 현장에서 만족도도 높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이 왕방울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두세 군데가 벌어졌어요. 안 벌어지기 위해서 이것을 없애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 달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좀 더 소통을 좀 하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철근 앞으로 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선에서 지금 약 한 24cm 정도 지금 이게 이제 많이 벌린 상태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더 벌려야 된다. 양쪽으로 한 2, 3cm 더 벌려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오물이면은 상대적으로 이쪽이 피복이 많습니다. 피복이 많아서 우리 콘크리트 타설하면은 처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가운데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최대한 벌리면은 자, 이쪽에서 받치고 있죠. 이쪽에서 받치고 있고 이 가운데로 주지 않는 거죠. 가운데로 주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다른 분들은 다 오므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최대한 벌린다고 벌렸는데 그래도 양쪽으로 한 2cm 더 3cm를 벌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간에 이제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타설하다 보면 스트랩에 걸려가지고
칼날이 스트랩에 걸려가지고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벌려주니까 칼날이 지장 없이 잘 나갑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다른 분들은 대개 보면 오므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스트랩이라든지 또는 옆에 철근 같은 것이 좀 가운데로 삐져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삐져나오지 않도록 애초에 철근쟁이들이 묶기 전에 얘기를 해서 당겨서 묶어야 됩니다. 다 지들 편한 대로 묶고 가면 다 튀어나와 가지고 다 수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여기도 우리가 수정을 많이 한 겁니다. 달라들어가 다 수정했어요. 꺾고 당기고 묶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준비를 잘 해놔야지 뭐 돈이 눈앞에서 아른아른 한다고 해서 그냥 막 밀어 제꼈다가는 철근 걸려서 못 나가죠. 수질이 찢어지죠.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해야 돼요. 하루 탓을 하는데 뭐 좀 이틀 3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수출풀이 가운데로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수출풀이 들어가죠. 지금 자 이게 크기가 잠깐만요. 설계에는 그 칼날은 600인데 지금 제작은 570으로 제작이 됐네요. 이 두께는 우리가 설계에는 2cm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특별히 얘기를 해서 10cm로 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10cm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저 칼날이 제가 재보니까 2.5cm로 제작이 돼 있어요. 2.5cm로 제작이 돼 있고 그 어떤 바이브레다 액션에 의해 가지고 오므라들지 않도록 보통 6T짜리로 제작을 하는데 9T짜리로 제작을 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자, 이 칼날이라고 하는데 이 칼날이 이 수치풀 안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수치풀에 의해 가지고 분리가 되는 거죠. 자, 이쪽 교량하고 이쪽 교량하고 분리가 된다고 해서 분리형 교량 중앙 분리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칼날이 제가 보니까 2.5cm로 제작이 됐어요. 2.5cm로. 근데 제가 10cm 스트립을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바이브레다 액션에 지금 이 바이브레다 8개를 달았습니다. 8개가 동시에 울린다라고 하면은 지 아무리 9T라 하더라도 오므라들어요. 이게 오므라듭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제가 뭐 랜턴으로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들여다봐도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안에요. 콘크리트도 끼고 뭐 이물질도 끼고 그래가지고 폭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설계에 2cm 스틸폴을 갖다 쓰게 되면은 오므라든다. 오므라들고 여기 이물질이 껴가지고 스틸폴이 끼임 현상이 생깁니다. 끼임 현상이 생기면은 이게 뒤로 스틸폴이 밀려야 되는데 앞으로 끌고 나오면 턱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얘기해서 이 스틸폴을 10mm로 한 겁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뭐 끊어지기 때문에 2cm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하고는 생각이 틀립니다. 이게 오므라들면서 물립니다. 한번 탓을 할 적에 지금은 제가 탓을 안 하기 때문에 바이브레다 액션이었기 때문에 좀 틀리는데요. 바이브레다 액션 탓을 할 적에 여기 한번 레턴으로 들여다보세요. 오므라들어 있습니다. 자, 이 철근 보세요. 제가 철근을 최대한 벌려야 된다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 상단에 우리가 뭐 방호벽도 그렇고 중앙분리대도 그렇고 다 이 철근이 좀 낮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요 위에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더 벌려야 된다. 철근을 제가 봤을 때는 2cm, 3cm 더 벌려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2cm, 3cm. 그리고 설령 뭐 너무 벌렸다 손 치더라도 이 철근이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철근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바이브레다를 여기에다 달고 상단에다 달고요. 옆에다 달고 여기다 달고 이렇게 달기 때문에 바이브레다 액션에 의해 가지고 오므라들 수밖에 없어요. 야도 오므라들고. 그러니까 최대한 벌려가지고 철근이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안고 들어가라고 여기를 나팔처럼 째줘도 되고요.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최대한 벌려주는 게 좋다. 그래야지만이 콘크리트가 치고 나서 탓을 하고 나서 최대한 벌려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철근, 이쪽에도 철근이 받쳐주고요. 가운데 허당이니까 가운데로 앉아 주면서 벌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이 스틸풀. 이제 이 스틸풀을 이어야 합니다. 저거하고 얘하고 스틸풀을 이어야 하는데 이때 이을 때 조심하셔야 돼. 어떻게 조심해야 하냐? 자,
20mm 같으면은 우리가 보통 이음매에서 끊어졌네 어쩌네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칼날 안에는 이물질이 또 껴져 있죠. 바이브레다 액션에 의해 가지고 칼날이 오므라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덕지덕지 테이프를 바를 거 아닙니까? 그럼 부피가 늘어나죠. 그러면 그게 끼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끼어. 그렇지 않으면은 이 테이프가 똘똘똘똘똘똘 말린단 말이에요. 똘똘똘똘 말려가지고는 부피가 커져가지고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을 때 잘 테이프 마감 처리를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10cm 같은 경우는요, 이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안 이으고 어떻게 하느냐? 자, 얘는 들어갑니다. 얘는 들어가고요. 반대쪽 저놈 이으는 놈 있잖아요. 걔를 약간 사선으로 자릅니다. 갖고 살살 밀어 넣어주면서 가는 거죠. 장비는 살살 전진하고 얘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게 10cm만이 가능하다. 여기다 똘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부피가 커지면은 또 이제 잘못 붙여가지고 이게 테이프가 말리면은 100% 끊어집니다. 100%. 그래서 굳이 이걸 저는 안 넣어도 된다. 안 넣고 우리 그 사선으로 약간 뾰족하게 해가지고 살살 밀어주면은 쏙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냥 허잡하게 그냥 뭐 이렇게 테이핑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대여가지고 끊어지는 것보단 그게 훨씬 낫습니다. 몰드 우회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몰드 우회로 이렇게 왔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이거 보세요. 지지부리하죠. 이게 끌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 왕방울을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이 왕방울을 붙인 사람은 제가 좀 이런 소리 하면은 어찔란가 모르겠지만은 우리 다이크 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이런 분이 글쎄 이렇게 할 정도면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닐 텐데 이런 원리를 왜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요것 때문에 면이 안 좋아요. 차라리 정말 살짝만 표시해주고 요렇게 다 균열이 갑니다. 이게 균열이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왜 이렇게 크게 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현장에서 이걸 원했다 손 치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얘가 지저분하고 또 나중에는 얘와 얘가 분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만약의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저 철근을 최대한 벌리지 않았으면은 거의 다 이거 분리가 벌어졌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아주 지저분하죠. 뭐 그런 대로 잘 나왔어요. 우리 이제 불리형 교량 중부대 같은 경우는 스티로폼만 끊어지지 않고 서 있기만 해도 성공했다라고 할 정도인데 뭐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다. 정말 제가 이거 작업을 하면서요 계속 입에서 욕이 막 옹알옹알합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한심하다, 답답하다 요겁니다. 뭐 이렇게 하신 분은 나름 뭐 이렇게 고민하고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쪽같이 지금 저기 우리 작업자들이 있는 데는 거기를 조금 벌어진 데도 있어요. 저 정도면 괜찮습니다. 원래 이게 분리형이기 때문에 벌어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왕방울만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나 뭔 이유가 있어서 한다라고 하면은 저 안에서 발을 같이 연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살짝만 해줘도 될 거예요. 일단은 우리 작업자들은 차후에 뭐 균열이 유두가 되든 안 되든 탓을 할 때 그 순간이 좀 아무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배를 쫙 갈라놓으면 이게 안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예 살짝만 표시해도 되지 않을까. 나중에 뭐 커팅 유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이게 쩍 벌어지면요 잣대 들고 뛰다니기 바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칼날이 앞으로 30cm가 나와야 됩니다. 30cm. 앞으로 30cm가 나와. 왜 30cm가 나와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어 탓을 할 적에 바이브레다 액션에 의해서 밥이 다 기어 나옵니다. 기어 나오면 잘못하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요. 다 파내야 됩니다. 이거 다 파내. 한 30cm도 작아요. 제가 해보니까 최소한 그래도 30cm는 앞으로 나와줘야 이 나중에 스타트 할 적에 이어 탓을 할 적에 콘크리트가 안 들어가. 여기 돌멩이 끼어 들어가면은 그 100% 스틸풀이 끊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나중에라도 충분히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더. 근데 이제 이게 6cm인가요? 6cm까지밖에 안 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길면
길면 스트랩에 걸려 철근에 걸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작게 한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철근을 최대한 벌리시면은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 뭐 생각은 서로 다 틀린데 몰라, 제가 원한이다라고는 뭐 내가 뭐 단호하게 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하니까 철근도 안 걸리고 벌어지지도 않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칼라도 좀 길게 하고 최대한 벌렸으면 좋겠다. 만약의 경우 우리가 전날 여기까지 탓을 하고 그 다음날 여기서 이제 이어서 탓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이오브라더 액션에 의해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밥 채우고 뭐 이쪽이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냐면 스티로폴이 밀려가지고 이 안에 쭈글쭈글탱이가 되고 막 엉망진창으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탓을 해 나가고 그냥 그 부위를 면부수를 하잖아요. 면부수를 하고 이것도 다 발라버리고 그러면은 그 다음날 우리가 커팅 해줄 때 이 부분 상단도 커팅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커팅 유도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다 빠개져요. 왜 그러냐면은 수질풀이 다 뒤죽박죽 뛰고 엉키고 막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빠개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물론 커팅을 해주겠지만 이 상단도 커팅 유도를 해줘가지고 커팅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은 막 지그재그 엉망진창으로 여기. 그래서 이 폭이 넓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에 제 기억으로는 28cm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8cm, 24cm, 처음에 24cm였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320이에요. 이게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320입니다. 커팅 유도를 꼭 해줘야 돼. 스타트. 오늘 처음에 스타트 한데도 커팅 유도를 꼭 여기는 커팅 유도를 상단 커팅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잘못돼가지고 빠개질 수가 있다.